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TV입니다. 금요일 시장 분석 및 다음 주 투자 전략 두 번째 시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금요일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끝났는가 이 부분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시장은 다음 주, 네, 다음 주는 또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전개될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자료를 보다가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아주 글을 잘 썼길래 그 부분을 주로 여러분들이 소개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수준은 충분하다. 당분간 코스피는 2200선을 앞두고 공방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이게 볼린저 밴드 일봉인데 바닥은 뭐 1880 정도 최악의 케이스. 그다음 볼린저 밴드 중간선이 2240 정도이고 볼린저 밴드 중간선보다 좀 아래에 나와 있는데 2213.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빠지면 2068 이 정도 생각인데 과연 2200이 무너질 것이냐를 테스트할 확률이 있다. 그런 부분이 다음 주에 가장 큰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MACD도 이제 바닥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위쪽이 아니고 영 아래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100은 한번 살짝 터치하고 올라올 상황 이런 수준 정도도 한번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박스권이 갈수록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이 지속될 것 같다. 이러한 장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 외에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또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이 그래프가 과거 우리 글로벌 시장에 위기가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에 빠져서 금리가 멈췄는가, 뭐 미국 금융위기, 이게 몇 년입니까? 2009년이죠. 네, 이게 이제 주로 리만 브로더스 이야기라고 다양한 이제 금융위기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19 때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 선이 아마 200일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선이 아마 200일선인데 빨간 선이 거의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200일선에 근처에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바닥은 거의 다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빠진 게 200일선에 걸친 게 딱 한 번 있었던 코로나19 때, 두 번째인데 그 전에는 200일선에서 걸쳐 있는 그러한 위기는 없었다. 전부 다 60일선 뭐 이 정도에서 다 끝났지. 파란선 정도에 이렇게 진바닥까지 나온 케이스가 지난번 코로나19가 발생할 때하고 지금하고 두 번인 거죠. 이 부분까지 해서 거의 다 이제 토해내는 시기가 다 돼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래프를 좀 더 쉽게 표현한 건데 최근 1년 고점 대비 주가 하락률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 기준으로 약 50%에 육박하면서 과거 금융위기와 팬데믹 쇼크 당시에 거의 근접해 있다. 현재 47% 하락을 한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는 달러로 환산했던 52% 하락을 했는데 전 고점에서 지금은 47% 정도니까 거의 다 와 있는 거죠.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는 것은 가장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락률을 구하는 게 맥시멈 드로우다운이죠. 여전히 높은 물가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통화 긴축이 증시 방향 상방을 가로막고 있지만 낙폭 가대라는 인식은 지수의 하방을 나름대로 지지해주고 있는 게 현재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도 2200에 깨지지 않고 나름대로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데 달러로 환산하면 코스피를 직접 보면 팬데믹 저점에서 지난 6월 고점까지 약 150%가 넘는 상승률을 역대 보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등폭의 8할, 80% 이상을 하락해서 토해낸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악재 중압감이 적지 않겠지만 과거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현 수준의 조정이 거우 시스템 위기의 가능성까지 반영한 그러한 레벨로 일단은 판단은 된다. 거의 다 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는 판단을 한 겁니다. 멀티플도 어느 정도 저점 부분에 와 있다. 밸류에이션 말이죠. PER 멀티플이 한국이 9.7배, 9배 이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올라온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 코스피는 9.7배, 9배가 깨졌다가 살짝 올라온 것 같아요. 미국 S&P 500은 15.9배. 그렇죠? 네. 기존에 더 낮는 부분도 있었던 건, 지금 이 빨간 게 S&P 500이 15.9배, 이 검정 게 15배죠. 거의 이제 바닥에 와 있는 것 같다. 네. 유럽 스탁 50은 현재 9.9배, 얘들도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일본 니케는 14.4배.
중국 CSI 300은 12.4배. 예, 중국도 네, 거의 바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12.4배는 너무 낮죠. 인도 선섹스는 21.3배. 인도는 뭐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인 제일 하단에 붙어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좀 남아는 있다. 우리나라는 5배가 옛날에 가장 낮은 그런 기억이 있었나 보네요. 500까지 간 적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9.7배, 9배가 깨지면은 바닥인 것 같은데 다시 최근에 뭐 하루 이틀 올라오면 또 확 올라오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현재는 9.7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전형적으로 약 11배에서 9.7배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다. 그리고 트렌드가 꺾여 있기 때문에 관성에서 살짝 더 내려온 다음에 올라갈 확률 9배까지 내려올 확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단순한 PER의 밸류에이션의 수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았죠. 여기서 한꺼풀 더 들어가서 이분은 일드 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와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일드 갭은 뭐냐? 퍼의 역수죠. 예.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거죠. 네. 그러면 이 역수면은 EPS가 위로 가고 주가가 아래로 내는 거죠. 이게 일드 갭인데 이 일드 갭은 결국 주식과 채권에 숨겨져 있는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일드 갭이라는 것은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빼는 거죠. 다시 한번 일드 갭은 다시 하나로 단순하게 보면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뺀 게 일드 갭이다. 그럼 일드 갭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게 낮아진다면 주식 수익률이 낮아진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더 매력적이냐 채권이 더 매력적이냐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는 그러한 경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올드한 기법인데 이 애널리스트는 이걸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거죠. 네. 관건은 금리의 고점이 어느 수준에 달려 있느냐에 있다. 아무리 물건이 헐값에 팔리고 있더라도 돈을 빌릴 수 없다면 소비자들은 이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거죠. 9월 미국 CPI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저의 물가 압력이 끈질기게 남아있고 또 그래서 패드의 긴축이 더 강해져야만 한다면 금리의 상단도 쉽게 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고금리는 주식의 낙폭과된 매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러한 재주가 있다는 거죠. 국내 증시 P 역수, 즉 일드갭은 국채 10년 금리를 차감해서 빼는 거죠. 주식 일드갭에서 국채 10년 금리를 뺐을 땐 7.6%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8.2%보다 낮은 상황에 있다.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일드갭이 과거 금융위기 때 8.2%였는데 지금 7.6이니까 다시 한번 일드갭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뺀 거다. 네. 이게 과거에 가장 많이 벌었을 때 8.2였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7.6이니까 과거보다는 일드갭이 낮다는 것은 주식의 얘가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을 수도 있죠. 또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채권이 매력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퍼가 꽤 낮아졌지만 이거 하나 여기에 보고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하수의 모습이라고 했죠. 이에 못지않게 금리가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지금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직전 팬데믹 쇼크 당시 일리갭은 11.8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현 수준에서 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인 퍼 하향이 진행돼야 하며 그 당시 기대 수익률을 퍼가 하향이 돼야 그 당시 기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일드갭이 컸던 때가 코비드가 발생했을 때죠. 네. P가 내리거나 혹 이익점한 E가 급격하게 올라야지 한다는 말인데 현재는 후자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렇죠. 일드갭은 EPS를 퍼로 나누는 수익 주가로 나누는 건데
얘가 올라가야 일리갭이 커지는데 얘가 올라갈 확률이 현재는 거의 없다는 거죠. 기업 실적 측면을 봐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월스트리트의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고물가 환경에서 기업들의 이익은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실적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 운 나쁘면 하루에 10%씩도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자칫 실망스러울 경우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시장 전반에 내려앉아서 주가를 한 번 더 끌고 내려갈 확률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금융위기 때 가장 평균이 8.2%대 금융위기 때 일리갭이 현재는 7.6이죠. 그래서 8.2까지 일리갭이 더 벌어지려면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네. 주가 수익률이 더 올라가든지 채권 수익률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일리갭이 그럴 확률은 낮아 보인다는 거죠. 자, 다만 전면적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금리로 말미암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크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MSCI 코리아의 일리갭은 7.6%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리만 브러스 이후 평균치인 8.2보다도 낮아서 기대 수익률이 마냥 높다고 보기는 힘든 수준이다. 그렇죠.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8.2까지 올라가려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7.6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돈이 채권으로 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스터디 모임을 할 때마다 제가 한 30분씩 시장 전망, 시장 전략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금리는 자원과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환율은 국가적인 자산 배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머릿속에 팍팍팍 꽂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부동산 강의를 많이 한번 과학 부동산 연구 들어갔는데 그 유명한 강사 중에서 제 머릿속에 남는 게 딱 한마디죠.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부동산은 로케이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환율이다. 네. 금리는 자산과 자원의 전체 배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환율은 국가적 배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로케이션과 비슷한 말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향후 전망을 한번 봅시다. 일단 11월 13일에 발표된 미국 CPI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0월 CPI가 네, 8.2라고 6.6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밑으로 치고 내려오면 이제 7.9인데 과연 가능할 것이냐. 코어 CPI가 6.6인데 6.3까지 6.2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기 구도를 통해 잠정 결론을 도출하면 향후 반복되는 기술적 반등은 간헐적이고 단발적인 성격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얼리버드들이 타이밍이 노리고 모멘텀을 가지고 스마트 머니들이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특정 종목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매크로 이벤트가 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요철 구간을 대비를 해야 된다. 울퉁불퉁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수출 모멘텀을 감안시 이익 전망치가 불확실하죠. 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중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크게 팔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은 얼리버드일 수 있다. 미리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분산으로 계속 쌓아가면서 수익을 먹는 전략을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데 그러한 자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요철이 분명히 시작이 나타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게 맞을지 모르지만 일단 요철이 나타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무게감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종착지를 몇 프로? 5%를 보고 있다. 4.5가 아니라는 거죠. 페드의 기준금리를 5%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75, 70, 50이면 4.5이고 내년에 두 번 올려서 5%까지 올리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6개월의 기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이 페드가 FOMC에서 연준 피벗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만 두들겨 잡는 언행을 계속한다면 6개월 동안의 공포감은 지속될 것이다.
박스권이 내려와서 2000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는 불과 지난 8월만 해도 3.5%가 목표였는데 5%까지 올라간 거죠. 기준금리가 5%가 되는 상황에서 위험자산 전반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향후 시장은 스스로 고민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결국 결자 해지 관점에서 연속된 물가 하락 신호가 필요하다.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죠. 겨울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파급 효과도 요주의 대상으로 지금 되고 있다. 다시금 지금 미국 가솔린 가격이 4달러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금리 선물 시장에서 내년에 기준금리가 5%를 전망하기 시작한 거죠. 네, 4.9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5%까지 내년 2023년 2월 정도에 5%를 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서히 내려갈 가능성 5%의 예상 시장의 기대 그 예상치가 약세장에서는 더욱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결론을 봅시다. 하루 오르고 하루 하락하는 이 미친 장에서 살아날 방법은 없다. 이 미친 장에서. 악재에 여전히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으로 이를 반전시킬 그 무엇 반전 모멘텀이 필요한데 시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중국 16차 전인대 이것도 제가 봐서는 별로일 것 같아요. 11월 17일 미국 선거 민주당 승리 이게 제일 중요한 돌려 세울 키포인트다. 제가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5대5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싸움을 해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이 하락장을 돌려 세울 가능성은 이게 마지막 기대 심리다. 그 다음 FOMC가 자발적으로 긴축 강도를 줄이는 방법. 하지만 다음 같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어야 된다. 이 세상 사람 전부가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면 그러한 시장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 30년 동안 저도 애널리스트 하면서 다 전망하고 분석해 봤는데요. 전혀 오지 않습니다. 네, 전부 다 예상을 하면 그런 시장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장이 마지막 데스밸리에서 발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견디는 시대이지 추가로 매도하는 바보의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네. 바닥에서 툭툭 치고 올라오면 하루에 10% 20%씩 올라오기 때문에 팔아놓고 현금을 가지고 모멘텀을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웁니다. 바닥 징후가 나타났을 땐 그렇다는 거죠. 네. 일단 주말을 잘 견뎌본 이후에 새롭게 월요일날부터 걱정을 해도 늦지는 않다. 주말은 이 좋은 예쁜 가을은 그냥 즐기시고 네, 좀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너 바닥에 떨어지면 뭐가 좋은지 아니? 네, 올라갈 길밖엔 없다는 거야. 위로 쭉. 네, 이 멋진 영화 대사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주말 선물로 드리고 주절주절 2부에 걸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분석을 해야만 좀 안정을 찾는 이 직업병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목 터져라고 전해봅니다. 네, 여러분 힘냅시다. 네, 거의 뭐 미국이 하락한다고 우리가 꽉 하락한 건 아니죠. 또 주말이 월요일부터니까 월요일 하락하고 또 반등해서 올라오면 되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디는 내공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저도 이 방송 오전 내내 하고 오후에는 또 달리기 운동하러 가야죠. 네, 커피도 한잔 마시고 제가 사는 성북동 근처에는 좋은 커피숍들이 참 많은데 네, 여러분들도 즐거운 자기의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 단골집에 가서 브런치도 드시고 즐기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한 줄 썼는데 이 가을에 길거리를 가다가 예쁜 코스모스가 저에게 키스를 하면 저는 확 뛰어나올 생각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